안녕하세요. 다도 예절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3주차 수업입니다. 이번 차수에는 차 생활 이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좋은 차 고르기와 좋은 물을 고를 수 있다. 차의 5가지 오공과 육덕을 배울 수 있다. 해차와 묵은 차의 구별법을 배울 수 있고 차 종류에 따른 물의 온도를 배울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차라고 해서 다 좋은 차는 아닙니다. 저도 차 공부를 하기 전에는 누가 좋다 하면 이거 좋은 차야 라고 하고 많이 마셨는데요. 차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좋은 차가 따로 있더라고요. 오늘 저와 함께 좋은 차 고르기를 잘 배우셔서 좋은 차를 자주 드시면서 건강해지셨으면 바랍니다. 가장 좋은 차는 고구전 오일에 따는 찻잎입니다. 여러분, 고구라는 말이 생소하시죠? 고구는 언제냐면요, 양력 4월 20을 뜻합니다. 양력 4월 20에 봄비가 내려 땅을 기름지게 하면 농부들이 그때부터 씨앗을 심거나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일들을 합니다. 그때 따는 찻잎이 가장 좋은 차입니다. 그때 딴 찻잎은요, 자줏빛이 나는 게 가장 으뜸이고요. 그리고 밤새 구름이 끼지 않는 상태에서 이슬에 젖은 것을 딸 때가 가장 으뜸인 차입니다. 그리고 차나무는 강에서도 있고 바다 근처에서도 있고 들 근처에도 있고 산 근처에도 있잖아요. 하지만 골짜기에서 생산된 차가 가장 으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좋은 차는 고구 후 오일입니다. 그러니까 4월 20일 그 후 오일을 말하는데요. 쭈글쭈글한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한맛에 딴 것을 그 다음에 좋은 차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대나무 숲 아래의 것이 골짜기에 생산된 것 다음으로 가장 좋은 차라고 합니다. 3위는 다시 오일입니다. 둥글게 말린 것이 좋은 차고요. 흐리고 비 내리면 차를 따야 할까요, 여러분? 마땅히 따면 안 되지요. 흐리고 비 내리는 날에는 찻잎을 따지 말아야 합니다. 부서진 돌 가운데 것이 그 다음에 좋은 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택이 나면서 조릿대 잎사귀 같은 것이 가장 아래 단계인 차입니다. 황사가 있을 때, 그럴 때 딴 차가 가장 아래 단계의 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좋은 차를 고를 때는 이거 언제 딴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아마 차를 파시는 분이 이분은 다도를 잘 배우셨던 분이시구나 하시면서 좋은 차를 파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고구 오일이나 고구 오일 후인지 물어보시고 좋은 차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좋은 차를 골랐으니 좋은 물을 골라야겠죠? 가장 좋은 물은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유구의 다경에서는 가장 좋은 물을 산수로 칭하고 있습니다. 산수는 산의 물입니다. 유구의 다경에서 산수 다음으로 가장 좋은 물은 강물입니다. 강수라고 하지요. 그리고 3위로는 우물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에서는 가장 좋은 물을 산수에서 받은 이 물을 항아리에 넣은 후 활용하는 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물은 생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물은 정수기 물과 수돗물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물로 차를 우려내고 또 차를 드시고 계신가요? 대부분은 생수나 정수기 물 또는 수돗물을 데워서 차를 드실 텐데요. 기회가 되신다면 저와 함께 산수의 물을 이 항아리에 담아서 맛있는 차를 우려 드시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차와 묵은 차 구별법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차는요, 신선하고
그 빛깔이 윤택하겠죠. 그리고 모양이 균일합니다. 푸석푸석하고 그러기 때문에 부서지기도 쉽고요. 이렇게 비비면 가루가 되기 쉬운 것이 해차입니다. 그리고 묵은 차는 색깔이 어두운 색을 띠고요. 그리고 윤택하지 않고 탁합니다. 모양이 균일하지 않고 각자 다르게 생겼고 또 단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부서지지 않고요. 가루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차를 한번 오늘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꺼내보셔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비비셔서 쉽게 가루가 되시면 그거는 해차, 아주 좋은 차입니다. 그런데 모양이 각자 다 다르고 단단하고 쉽게 부서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묵은 차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 차와 가짜 차를 구별하는 법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차는 입에 둘레에 톱날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향을 맡았을 때 차 향이 강하게 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 차는요, 톱날 모양이 없고요. 그리고 차 향을 맡았을 때 풀 향기가 나는 게 특징입니다. 오늘 차를 드실 기회가 있으시면 저처럼 찻잔을 가지고 와 코에 대서 향기를 맡으신 후 차의 향이 강한지 아니면 풀향기가 나는지 한번 구별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좋은 차도 알아보고 좋은 물도 알아봤으니 이제는 맛있는 그리고 향기가 좋은 차를 우려보면 좋겠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안의 차는 어떤 종류들이 많습니까? 손님들이 오셨을 때 어떤 차를 많이 대접하시는가요? 저희 집은 녹차, 중굴레차, 커피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차 종류에 따라서 물의 온도를 다르게 해서 차를 대접을 해야 합니다. 물은 몇 도에서 끓는지 여러분 아세요? 네, 맞습니다. 100도에서 끓는데요. 차는 그렇게 100도에서 끓는 그 물을 바로 부어서 우려서 마시는 게 아닙니다. 차의 종류에 따라서 물의 온도를 다르게 해야 진정한 그 차의 맛과 향과 그리고 색깔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녹차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차는요, 어떤 온도가 가장 적절할까요? 60도에서 80도입니다. 그럼 물은 100도에서 끓는데 어떻게 60도, 80도를 우리가 맞출까요? 자, 끓는 물을 몇 분 식히면은 온도가 내려가겠죠? 그 상태에서 차를 우려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 고급 황차나 약발효차나 백차나 그리고 꽃차의 온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꽃차도 많이 시중에 있는데요. 저도 꽃이 너무 예뻐서 꽃차가 있는 곳에서 꽃차를 많이 마시는 편입니다. 꽃차는 적절한 온도가 몇 도일까요? 녹차보다 좀 높습니다. 80에서 90도의 온도가 가장 적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차나 오롱차, 그다음에 보이차의 물의 온도를 배워보겠습니다. 보이차 같은 경우는 여성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다이어트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마시는데요. 그 보이차는 95도의 물의 온도로 우렸을 때가 가장 좋은 차의 향과 차의 맛과 또 차의 색깔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뜨거운 물을 차에다 붓는 것이 아니라 녹차는 녹차대로, 꽃차는 꽃차대로, 보이차는 보이차대로 적정한 온도가 있다는 걸 아셨죠? 이제부터는 이렇게 적정한 온도로 최고의 향과 맛과
그리고 색깔을 음미하면서 드시는 차, 맛있는 차가 되셨으면 합니다. 저와 함께 오늘 좋은 물, 그 다음에 좋은 차, 그리고 물의 온도 이렇게 배워보셨는데요. 아름다운 차씨를 함께 읊음으로써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눈을 감으시고 이 아름다운 차씨를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시끄러운 사람은 내 차 안으로 들어오세요. 차향이 당신의 소란함을 녹여줄 겁니다. 내 차 속에는 구름이 있습니다. 나는 구름을 마시고 있어요. 하늘의 흰 구름을 금강의 찻잔에 담아 연꽃처럼 두 손으로 감싸고 마시고 있어요. 감사합니다.